안녕하십니까. 로킴 TV입니다. 오늘 제목과 주제는 안철수 대통령 가능한가 이것인데요.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과 이낙연은 대통령 당선이 가능한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이 가능하죠. 그 이전에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서 1등으로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로 볼 때 일단 충청도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민주당 경선 1등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선 본선에서도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은 50대 50이 된 거죠. 그렇다고 이낙연 후보에게 완전 가능성이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민주당 경선이 다 끝나지 않았고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달려가서 뚜껑을 열어봐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도 아직 열심히 뜨고 있죠. 이낙연 후보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이낙연에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개인적인 약점, 개인적인 비리, 도덕성 이런 것보다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언론중재법 또는 언론통제법 그리고 언론재갈법이라고도 비유되는 그 법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강력하게 추진돼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강성 친문 지지자들에게는 또 친민주당 유권자들에게는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치명적인 실수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국회의원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국회 쪽과 민주당 당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슬쩍 빠져버렸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씨가 이런 태도로 대통령이 되어서도 중대한 민주주의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이나 당 쪽에서 여당과 야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빠지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국민과 유권자들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 그런 발언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지 안 하는지 그 판단이 안 섭니까? 저 멀리 유엔에서조차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경고장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수정하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고 발뺌을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자 실수이며 결격 사유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당을 지지하고 어떤 인물을 지지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무작정 맹목적으로 어떤 당과 개인을 지지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발전을 원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 언론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자격의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과 이낙연은 가능성 면에서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야당 쪽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의 주자인 윤석열과 홍준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죠. 윤석열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물론 유승민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철수의 당선, 안철수의 대통령 가능성을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도 현재로서는 전체 지지도에서 1, 2위, 또 국민의힘
쪽 지지율에서는 1등을 계속 달고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1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이 이 나라의 대통령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50% 이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능성만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개인적인 말실수나 주변 상황 또 청부 고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위의 문제, 고발의 문제, 어떤 진실을 밝히는 문제, 또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 조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좀 떨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 대통령의 가능성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을 맹추격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주자 홍준표 경우에 지금 TV에 화면 나오는 것을 보면 매우 신이 나 있습니다. 매우 신이 나 있어요. 추격하는 자가 추격당하는 자를 이기게 되는 것이 자신의 26년 선거 경험의 결과다, 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준표 씨에게도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역시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50%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 아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최재형,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따라 돌리고 자신이 윤석열을 따라잡는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죠. 그러면 저쪽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1대1로 붙었을 때 당선 가능성은 자신이 볼 때는 5대5라고 보는 거죠. 물론 역선택의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쪽 사람들과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저 사람이 올라오면 우리는 이긴다. 이런 내심의 계산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전체 국민, 전체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지 누구 일부 사람들의 예단으로 결정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안철수 이야기를 해봅시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몇 차례 대통령 후보를 나왔다가 투표를 받기도 하고 후보 사퇴를 하기도 하고 단일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최종 골인점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과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의미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에서 1, 2등은 아니죠. 또 야권 전체에서도 1등은 아직 아닙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유의미한 지지율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에 소속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지금 여당 쪽에서 이재명이 나오건 이낙연이 나오건 지금 추세로 본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물론 이재명 씨가 좀 더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 국민 유권자가 볼 때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느냐. 정권 교체가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쪽에 더 힘이 실린다면 문제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 야권에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본다면 윤석열과 홍준표가 1, 2위를 다투면서 최종적으로 몇 개월 후면 누가 과연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결정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그 과정이 아직은 지난합니다. 홍준표 씨는 지르면서 윤석열을 내리까고 공격하고 민주당보다 더 매섭게 공격하면서 윤석열의 실수를 기다리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1위의 자리를 탈환하려고 아주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대통령 도전을 위해서 정계에 발을 들어놓고 그 역시 무진애를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씨에게 유리한 점은 윤캠프, 이른바 윤캠프의 수많은 국회의원과 전직 문재인 정권의 전직 장성들, 뭐 참모총장 출신 등등이 많이 오고, 또 정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경제학 박사 출신의 정치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면서 캠프는 단단해졌습니다. 어떤 야권의 어떤 대권주자 캠프보다 든든하고 강력해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유승민이나 하태경이나 홍준표 캠프에 비해서 그 참여한 자들의 면면은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최종의 결정은 대선 주자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 사람의 자질이 과연 국민에게 합당한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 사람이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는 거죠. 지금 야권에서 대선 주자들의 지금 어떤 판도의 변화는 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느냐, 누가 그 결정적인 실수를 잘 받아먹느냐, 뭐 그런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로서는 윤석열 쪽의 실수와 약점과 또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을 홍준표가 잘 점수를 받아먹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건 분명합니다. 본인이 특별히 잘한 것은 없지만 어부지리, 이럴 때 딱 어울리는 말이죠. 반사이익, 역시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위대해서 라고 잘못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칫 그것이 또 홍준표의 실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윤석열이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사면 초과에 쌓여 있고 지금 어려운 형국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좋은 흐름보다는 뭐 캠프에 사람들은 들어옵니다만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문제, 그런 정치적 문제, 뭐 자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검증 공세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청부 고발의 문제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면 대응해서 승리를 하던가, 아니면 진실을 잘 밝히고 드러내던가,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능성은 있지만 대통령 당선의 보장은 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것은 국민이 내년 봄에 결정할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윤석열이건 홍준표건 안철수건 누구건 간에 야권에서는 결국 단 한 명만의 대선 주자가 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건 뭐 연말에서부터 내년 3월 이내에, 그 사이에 결정이 되겠죠.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 후보 결정이 될 것이고, 홍준표가 됐건 윤석열이 됐건, 물론 민주당과 저쪽 여당 쪽에서 아무리 윤석열을 공격하더라도 윤석열은 대선 경선까지는 꿋꿋이 살아남을 것이고 버티고 남아야 할 것입니다. 또 뭐 검찰과 법무부에서 조사하고 뭐 하더라도 그 조사의 결과가 법원에서까지 최종 판단 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민주당, 여당 쪽에서는 끊임없이 윤석열이 무섭고 겁나니까 공격하려고 공격의 빌미를 잡은 거죠. 윤석열 캠프의 말대로, 지적대로 저것이 진짜 정치 공작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치명적인 윤석열 쪽에 잘못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는 지리한 시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실을 볼지는 두고 봐야 하겠죠. 언론들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일단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려면 야권의 대선 주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가능성이 있겠느냐?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죠. 안철수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치절명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대명분을 앞세우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발언하고 뛰고 있죠. 준비도 내심 강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크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럴 때 만약에 홍준표나 유승민 쪽에서 바라는 바대로 윤석열이 낙마하던가 사퇴하던가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국민 유권자들의 지지를 점차 못 받겠다고 떨어진다면 그때는 홍준표나 유승민 쪽에서 큰 대득을 얻게 되겠죠. 대득을 얻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 아닌 제3자가 국민의힘 주자가 된다면 안철수는 지금 내면적인 스케줄대로 단독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른바 제3지대의 주자로서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주자와 1대1로 야권 경선을 한다면 국민이 과연 홍준표나 유승민을 선택해 줄까요? 아니면 안철수를 선택해 줄까요? 저는 6대4로 안철수 쪽이 강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지금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지지권자들, 또 친문 지지자들이 볼 때 이재명과 이낙연이 싸워서 이기기 힘든 선수는 윤석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선택의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나 유승민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흐름이. 그러나 안철수가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온다. 윤석열이 낙마나 사퇴를 하고 홍준표가 이기고 혹은 유승민이 이겨서 안철수와 붙어서 안철수가 야권의 주자가 된다면 그 상황을 사실은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친문 지지자들은 내심 제일 두려워할 겁니다. 왜? 안철수는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또 드루킹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선 조작 음모의 최대 피해자였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결말이 안 났고 그 문제는 김경수가 감옥에 가 있긴 합니다만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거대 정당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에 대한 대선 지지율이 끊임없이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아주 얽히고 설킨 진흙탕 싸움, 피 튀기는 공방전이 여야 간에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야, 이럴 바엔 차라리 안철수가 같이 깨끗한 준비된 사람이 낫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있다고. 네. 그런 면에서 안철수의 대통령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죠. 덕을 쌓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과 홍준표의 싸움에서 둘 다 지쳐서 나가떨어지고 물론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죠. 그러나 누가 올라오더라도 안철수에게 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켜봐야 되고 거기까지도 그 카드까지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대한민국 야권 지지 유권자들은 그 대목까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홍준표와 유승민 등등을 포함해서 야권의 모든 대선 주자 가운데 안철수만큼 사실상 중도층의 표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제 윤석열에게 많이 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라는 카드가 접혀질 경우에 그 지지가 최재형이나 홍준표에게 갈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지지율이 다시 안철수에게 돌아온다면 야권의 대선 주자의 판세와 형국은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중도층 그리고 보수 쪽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또 정권 교체를 강렬히 열망하는 국민들은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켜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루킴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